지안의 지구과학. 지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이 강의 찍고 있을 때가 이제 수능을 한 일주일 정도 남겼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반 교실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 고등학교에서 일하는데 그 교실을 수능 시험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싹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교실에 이제 모든 물건을 다 빼내야 돼요. 그래서 그 청소를 오전에 열심히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강의를 찍습니다. 자, 이번 강은 우리 외계 생명체 탐사. 외계 생명체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외계인 있죠? 태양계 밖에도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외계 생명체라고 하고 그 외계 생명체에 관해서,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가 있기 위한 조건들을 이번 시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미리 예고를 하자면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그 외계인들은 우리 인간이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것처럼 외계인도 또 다른 행성에 살겠죠. 그래서 외계에 있는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 그거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단원에서 1, 2, 3, 4, 5 요게 별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6, 7 요거는 이제 외계 행성 또는 외계 생명체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이제 8, 9, 10에서 좀 더 큰 규모의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 조건.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요거를 나열하는 거죠.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대기가 있어야 되죠. 대기. 우리 지구도 대기가 있고 그 대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일단은 온실효과 들어봤죠.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적당한 기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고요. 또 대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주에서 오는 자외선 있죠. 자외선을 차단해 줍니다. 우리 대기에서 오존층이 그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대기뿐만 아니라 자기장이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자기장. 우리 지구도 자기장이 있는데 지구의 자기장을 여기 그려볼까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 자기력이 작용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쪽으로 불어옵니다. 이거를 마치 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같다 해서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이 태양풍을 이 자기장이 막아주는 차단하는 역할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태양에서 오는 거 말고 그냥 우주 공간상에서도 이렇게 고에너지 입자들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우주선이라고 해요. 그 외계인들이 타고 다니는 우주선 말고 이런 고에너지 입자를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자기장이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은 역할이 태양풍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했던 우주선 이런 애들을 차단시켜주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그렇듯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행성이 있으려면 자기장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위성이 있어야 돼요. 위성. 위성이 뭡니까? 행성 주변을 도는 걸 우리가 위성이라고 하죠. 자, 우리 지구는 위성을 딱 한 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위성이 바로 달이죠. 지구가 달이라는 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요게 지구예요. 지구 주변에 이렇게 달이 있죠. 달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자전축이 요 정도 한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진 자전축이 안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도 이 달이라는 위성 때문이고 또 우주 공간상에는 이렇게 돌멩이들이 날아다닐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소행성이라고 할까요? 요 소행성이 날아다니다가 지구로 쿵 하고 부딪히면 이것도 생명체 살기에 당연히 위험한 어떤 상황이겠죠. 근데 달이라는 위성이 그거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 그래서 행성이 위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전축도 안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소행성으로부터
어떤 공격, 소행성의 충돌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도 해줍니다. 이런 조건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생명체가 살기 위해선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물론 뭐 자기장, 대기, 위성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필요하겠지만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을 먹고 살고 또 우리 몸도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란 건 액체 상태의 물을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합니다. 액체 상태의 물. 그러면 액체 상태의 물이 왜 필요하냐면 일단 물이란 건 비열이 되게 커요. 비열. 물의 성질을 선생님이 쓸 건데 비열이란 건 얼만큼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기 쉽느냐를 의미하죠.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비열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덥다고 해서 인간 체온이 막 높아지지 않고 또 너무 춥다고 해서 인간 체온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액체 상태 물 때문이다. 또 물은 좋은 용매예요. 좋은 용매. 그러니까 다른 물질을 잘 녹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을 건데 그게 물 속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 속에 잘 녹아 있는다. 좋은 용매 역할을 하는 것도 생명체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이와 같은 성질들에 의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모든 행성이 다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태양계만 하더라도 태양계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는 행성은 우리 지구가 유일합니다. 그럼 어떤 행성이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요걸 결정하는 건 그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그 중심별로부터의 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이 있으면 별 그려볼까요? 별이 있으면 별 주변은 행성들이 별 주변을 공전하고 있죠. 이 별 주변에 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별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도 있고 요 정도 거리에서 공전하는 행성, 마지막 제일 먼 거리에서 공전하는 행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별들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면 별과 행성 사이 거리는 행성마다 저마다 다를 텐데 요게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요소인 거예요. 왜냐면 행성이란 건 스스로 빛을 못 내죠. 별이 스스로 빛을 내는데 그러면 행성은 별로부터 빛을 받는 거고 행성의 온도는 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행성 뭐 1, 2, 3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1, 2, 3 중에 누가 제일 온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별에서 제일 가까운 1번이겠죠? 자, 1번은 온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물이요. 얘는 기체 상태로 증발해서 기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자 반면에 3번은 온도가 제일 낮겠죠. 그럼 물이 얼어버린다. 물이 고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물은 언제 액체이냐?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는 2번 같은 거리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별로부터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해요. 한 번 더. 생명 가능 지대. 이 생명 가능 지대라는 건 영역이겠죠. 왜냐하면 액체 상태의 물이 딱 특정한 어떤 온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범위 안에서 존재하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일기아파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이려면 0도와 100도 사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별로부터 0도와 100도 사이의 온도를 갖는 그 영역 범위 요거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을 쭉 봤고요.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한번 그려봤는데 까만색으로 다 필기하다 보니까 깔끔하진 않아 보이네요. 그랬을 때 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구역을 특별히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한다까지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이 별의 온도는 별마다 다 다르겠죠. 만약에 이 별의 온도가 더 높다?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 영역까지의 거리는 더 멀어지겠죠. 그렇죠?
자, 근데 별의 온도는 별의 질량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별이 주계열성이라면.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공정궤도 반지름. 공정궤도 반지름은 중심 별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세로축은 별의 질량입니다. 별의 질량을 태양 질량을 1이라고 했을 때 그 값을 기준으로 위로 갈수록 질량이 커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그래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연습해 보자면 일단은 태양부터 이 별의 질량이 1일 때 이때가 바로 태양이잖아요. S. 이 태양계에서 보면 지금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행성들이 나와 있고 그 중에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를 갖는 그 구역이 생명 가능 지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태양계에서는 유일하게 누가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어요? 유일하게 지구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장 보면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 행성은 지구가 유일하다. 근데 여기서 행성이라고 했으니까 지구가 유일한 거지 사실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는 천체라고 하면 달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지구 주변을 달이 돌고 있잖아요. 요 달도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속해요. 그런데 달에는 우리 지금 알고 있죠. 달에 생명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달은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속하기는 하는데 너무 질량이 작아가지고 액체 상태의 물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없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요 그래프를 일단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별이라는 걸 주계열성으로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요 질량과 관련된 값들 질량이 크면 모두 크다? 표면 온도도 높아지고요. 주계열성일 땐 크기도 커지고요. 광도도 커진다. 우리 배웠고 대신에 뭐가 짧아져요? 수명은 짧아진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질량이 클수록 별의 온도가 높으니까 생명 가능 지대,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그 온도 범위를 갖는 구역이 별로부터 더 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가 더 멀리 있다. 한 가지 더. 지금 여기서 가로축을 보면 이 가로축에서 숫자의 그 간격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숫자 간격을 동일하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 지금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생명 가능 지대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 자체의 폭도 넓어진다.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문장은 1번이에요.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에서 멀어지고 또 폭은 넓어진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다. 됐죠?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느 정도 다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이 아까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실수로 빼먹은 건 아니고 일부러 순서상 뺀 건데 이런 조건도 필요해요. 중심별의 적절한 질량. 그러니까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그 중심별, 그 별의 질량이 적절해야 된다. 왜냐? 자, 왜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별의 질량이요. 만약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생명 가능 지대 안에 행성이 있더라도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심별의 질량이 매우 큰 경우부터 볼게요. 여러분 질량이 매우 크면 반대로 수명은 어떠냐면 수명은 매우 짧아요.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 안에 만약에 행성이 있더라도 지금 이 중심별이요. 수명이 짧다? 빨리 없어지면 당연히 중심별이 없으면 그 거느리고 있는 행성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수명이 짧으면 아무리 조건이 된다 해도 우리가 생명체가 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 탄생하고 진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별의 질량이 매우 크면 그 수명이 짧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심별의 질량이 매우 작을 때를 볼게요.
중심별의 질량이 매우 작으면 수명은 기니까 시간은 충분한데 일단은 생명 가능 지대 폭이 원체 좁을 테니까 그 좁은 폭 안에 행성이 들어갈 가능성도 좁고 그리고 만약에 행성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별이랑 행성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이렇게 쓸게요. 어떻게 쓰냐면 중심별과 생명 가능 지대 안의 행성 생가지 안 행성 그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깝다.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기조력이라는 힘이 너무 커집니다. 우리 지금 기조력이라는 힘이 정확하게 뭔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별이 행성을 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별이랑 행성 사이에 별이 행성을 당기는 힘이 있을 텐데 이 별과 행성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힘의 크기가 커져요. 요 힘의 크기가 커진다. 자, 그러면 요 행성은 별 주변을 공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도는 자전도 할 텐데 별이 행성을 이제 더 세게 잡아 당기면 당길수록 행성 스스로의 자전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기조력이 커지면 행성의 자전하는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느려져요. 즉 행성의 자전 주기는 길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행성에서의 자전 주기가 뭐냐면 우리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그 지구의 자전 주기가 하루 1일이거든요. 즉 자전 주기라는 건 그 행성에서의 하루의 길이에요. 그럼 이 행성에서의 자전 주기가 길어지면 이 행성에서의 칸이 없으니까 위에 쓸게요. 하루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어떤 행성들은 하루의 길이가 우리 지구의 시간 체계로 100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50년이 낮이고 50년이 밤이다? 당연히 생명체 살기 어렵겠죠. 그리고 어떤 행성은 워낙에 기조력이 커지다 보니까 자전주기가 길어지다 못해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는데 주기가 같은 자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자전 주기가 뭐랑 똑같다는 거냐면 공전 주기와 똑같다.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 지금 어떤 지역에서 12시간 낮이었다가 12시간 밤이었다가 이렇게 낮과 밤이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아져 버리면 어떤 지역은 계속 낮인 거예요. 또 다른 지역은 계속 죽을 때까지 밤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생명체 살기 힘들고 일교차도 아주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조건들뿐만 아니라 중심별의 질량도 적당해야 된다. 근데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때는 왜 생명체가 못 사는지 요 이유까지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이제 배경이 깜깜해졌는데 마지막으로 외계 생명체 탐사 그 연구 성과 지금까지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기 위해 노력했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노력을 태양계 내에서도 했었고 태양계 밖에서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체가 막 인간같이 고등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그냥 지렁이 같은 생명체 하나라도 지구 밖에서 발견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지구가 멸망이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사람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될 텐데 그럴 때 지구 아닌 살아갈 다른 장소를 구한다는 거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태양계 내에서는 이런 장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바로 화성이에요. 화성. 일단 화성은 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 우리가 생각을 했냐면 자전축의 기울어진 정도가 우리 지구랑 비슷해가지고 화성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다른 행성들과 달리 화성도 계절이 어느 정도 있고 화성 요 극지방에 극관이란 게 있는데 요 극관이 드라이 아이스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 때 주는 그 드라이 아이스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 요 극관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화성에서 결정적으로 지금은 물이 없지만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요거는 행성은 아니고 유로파라고 해서 유로파. 얘가 목성의 위성이에요. 목성의 위성.
그러니까 목성 주변을 돌고 있는 천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유로파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로파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데 그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지각 아래 아마 바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타이탄이라는 행성이에요. 타이탄도 행성은 아니고 위성인데 얘는 토성의 위성입니다. 얘를 우리가 왜 생명체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냐? 얘가 위성인데 대기가 있어요. 메테인으로 이루어진 대기가 있거든요. 그 메테인 대기로 둘러싸여 있고 이 메테인 대기가 응결이 돼가지고 메테인 대기가 이제 액체 상태로 비로 내려버릴 수 있는 거죠. 비로 내린다면 그게 움푹 파인 곳에 이제 고여가지고 호수나 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 내에서는 우리가 생명체를 찾기 위해 화성, 유로파, 타이탄 정도를 탐사를 했고, 자 이제 태양계 바깥에는 좀 더 외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생명체가 우리 인간뿐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생명체뿐이라면 정말 공간의 낭비다. 이렇게 넓은데 우리한테는 감은 안 오지만 정말 넓은 공간인데 당연히 또 다른 생명체는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 바깥에서 생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은 요건 이제 시험 공부랑 별개로 좀 재밌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세티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천문학을 하는 어떤 교수들끼리 식사 자리에서 야 외계인이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를 가볍게 하다가 야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도 또 자기 입장에서 외계인을 찾고 싶을 테니까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겠냐. 근데 외계인이 우리든 아니면 뭐 다른 우주 공간으로든 신호를 보낸다면 그 신호는 뭐 어떠한 과학적 근거로 인해서 아마 전파일 것이다. 그럼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전파를 찾자. 외계인이 우리한테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전파를.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 대박 아이디어다. 이렇게 하다가 외계인 진짜 찾으면 대박이다 하면서 이제 전파를 측정하기 위해 전파 망원경 있죠. 이렇게 크고 접시처럼 생긴 거, 이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우주 공간상에서 전파를 관측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했던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나라에서도 아니면 어떤 큰 기업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줬고 되게 큰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한 50년을 했는데 이 50년 동안 한 번도 외계에서 전파가 온 적이 없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웬 낭비냐 했겠죠. 그래서 점점 이제 지원이 끊기고 뭐 지금도 세트 프로젝트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뭐 나라 차원에서 하진 않고 몇 개의 어떤 기업에서 아니면 연구를 하면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도 했었고 물론 우리가 요거는 좀 뭐랄까 수동적인 거잖아요.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외계로 전파를 보내는 그런 노력도 하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이 오른쪽에 얘가 보이저호라는 건데 보이저호라는 이 탐사선이 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우리 지구에 관한 정보, 뭐 지구에서 멋진 곳 사진들, 아니면 지구에서 만든 유명한 음악들, 아니면 뭐 지구에서 쓰는 언어들 이런 거를 레코드 판에 다 넣어가지고 이 보이저호를 출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금색 레코드여서 골든 레코드라고 하는데 이 보이저호가 지금 출발한 지 한 40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태양계 밖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태양계 밖에 이제 딱 나간 거죠. 그럼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얘가 태양계 바깥을 둥둥 떠다니다가 외계인에게 발견이 된다. 그 외계인들이 요거 열어보고 그 레코드 사용법 딱 그림으로 읽고 틀어봤더니 안녕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뭐 지구 사진 있고 뭐 강아지 사진 있고 호랑이 사진 있고 베토벤이 만들었던 음악들 있고 하면서 어디 우주 어딘가에 이런 애들이 사나 보다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계 생명체, 외계인에 관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아까 맨 처음에 예고했던 것처럼 외계인이 만약에 있다면 외계 행성에 살 것이다. 그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안녕.